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한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와인 꽁트로 모유와 와인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수천 년간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이론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물리주의론적인 그 에너지 소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내던 전구도 깨지거나 또 전기 코드가 빠지면은 바로 빛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 끝이라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는데, 그러나 사후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의 삶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다른 세계를 찾거나 현재는 그저 잠시 머무는 순간으로 여겨 삶을 소홀히 한다면은 결코 옳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로지 죽은 후 좋은 세상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굳은 신앙이나 믿음으로 죽음 이후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마치 매일 놀기만 하던 고등학생이 대학만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사후세계에 갈 것만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반문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일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너무 허망하고 억울하고 슬퍼서 지금의 삶을 함부로 하거나 타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미리 예단해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기우일 뿐이라고 봅니다. 한 번뿐인 삶이기에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하면서 자꾸 다음 세계로 미룬다면은 진짜 죽음 앞에서 너무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을 그저 작은 눈구멍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의 극히 일부만 본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삶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뇌는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론이 큽니다. 그 뇌에는 많은 신경체가 축합되어 있지만 그 자체적인 제어 장치가 없어서 각기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뇌가 다른 것은 컴퓨터는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서 거기서 순차적으로 일을 하지만 뇌는 그러한 중앙 처리 장치가 없이 모든 그 신경체가 각자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완전한 정지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사체험은 일부 뇌의 정지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가 아니면은 뇌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에 발생하는가에 대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사체험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조사가 매우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근에는 뇌사 상태 중에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이 내는 고대 인지 기능에 대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지 기능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감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같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뇌과학자들이 보는 견해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인간이 표현하는 그 부분의 영적 세계나 사후 세계, 죽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고 표현한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며 이는 결국 뇌의 기능이 만들어낸 표현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소리 또는 감각적 표현이 인공적으로 재현이 된다면 이 또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가능한 현실의 현상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놀라는 큰 충격이나 자연현상을 제외하고 만약 우리가 유령을 보았다고 하면은 개나 고양이도 뭐 우리가 같이 생활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그 유령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무섭다고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잘 돌아다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무서움은 뭘까 하는 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 죽은 후 새로운 세계가 있고 차원이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하면 그 자체가 이미 현실의 영역이 됩니다. 이런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나 홍기들은 차원을 넘나들면서 돌아다니고 일부 영매들의 눈에는 이런 홍기들이 보인다고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소통도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영매들이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나 혼기를 보았고 소통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은 많지만 이런 주장을 한 영매들이 그러니까 영매들이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려진 바가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 일반인들처럼 늙고 병들고 치매를 겪고 또 아프다가 죽는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결국은 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저 또한 신내림을 받았다든가 또는 뭐 그러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몇몇 사람들이나 그 자칭 뭐 영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지만 일반인들과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진짜 영매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거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특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치매도 안 걸려야 하고 죽을 때 뭐 승천하여서 죽어야 할 텐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참 어렵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특별함이 없다는 그것을 봄으로써 신비하고 영적인 사후 세계의 문제는 결국 뇌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후생이나 또 다른 세상인 그 영생을 믿기에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후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이므로 자신이 사후가 있기에 평안을 찾는다면 이를 따르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봅니다. 죽은 후에 더 좋은 곳으로 간다면 뭐 그보다 더 좋은 바람이 없다고 보기에 영적 문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따르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한 뭐 있다 없다에 대한 반론은 크게 의미가 없고 단지 우리가 너무 그런 걸 신비적인 또는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으로 좀 과장돼서 보거나 그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의 그 근본주의적, 환원주의적 입장에서는 뇌가 죽으면은 사람이 다 죽는다. 임사체험이나 근사체험은 완전한 죽음의 과정이 아니라 그런 근처까지 간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죽음학 스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와인 꽁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유와 와인,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인에 대한 언급 중에 하나님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많은 와인에 대한 찬사가 있지만
와인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와인 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 화두는 언제나 좋은 와인에 대한 이야기로 모아집니다. 그럼 좋은 와인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와인이란 나 자신이 어린 시절 느꼈던 어머니의 모유의 맛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분유가 없었기에 처음 접하는 맛의 느낌은 어머니의 젖맛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젖맛이야 뭐 다 같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단언하지만 모든 어머니의 젖맛은 같지 않다고 봅니다. 지구상에 35억 명의 여성 인류가 존재하고 그중 많은 수가 출산을 하여 젖이 나올 것이고 그 젖을 통해서 아이들이 먹을 것입니다. 분명 그 젖맛은 모든 어머니가 그 모양이 다르고 모든 생활 방식이 다르듯이 그 맛 또한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그 젖에 의해서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맛에 대한 첫 경험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 단언하지만 어머니의 맛은 같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어머니의 그 젖 모유와 또 와인은 또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와인 또한 하나라도 같은 와인이 없다고 보이고 그 와인의 맛을 우리는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은 그 젖과 같은 느낌의 언제고 아련하게 생각나는 맛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인 한 잔에는 얼마 정도의 양이 될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았더니 대략 와인 한 잔에 그 따라지는 와인의 양은 120에서 150cc 정도 됩니다. 이 와인 한 잔의 비밀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와인 한 잔에는 잘 성장한 한 송이의 포도가 들어갑니다. 그 한 송이의 포도는 오랜 시간 태양과 땅의 열기로부터 뽑아져 나온 아주 농축된 때르와의 결실이듯이 어머니의 젖 또한 유방이라는 줄기에서 뿌리를 내린 그 혈관을 통해서 어머니의 몸 깊숙한 모든 조직에서 흡수하고 농축시킨 생명의 요소들을 잘 함축한 진정한 생명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와인 한 잔의 양은 신생아가 한 번 먹는 젖의 양과 비슷하고 와인 한 잔의 크기는 어머니의 그 젖먹이는 시기, 그 수육이라고 그러죠. 수육이 유방의 크기가 비슷하며 아이가 젖을 처음 느낀 맛을 기억하듯이 이 와인도 처음 먹은 와인은 대부분 기억을 잘 합니다. 또 하나 아이는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듯이 성인도 와인과 빵만 있으면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쟁터에서 빵과 와인만 가지고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그런 대목입니다. 어머니의 젖과 와인은 매우 유사한 면이 있고 중요한 생명이라는 공통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와인에서 때르와가 중요하듯이 어머니의 젖 또한 어머니의 몸 상태와 또 건강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어머니의 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어야 하고 또 잘 관리를 하여서 그 생명의 원천수인 젖이 잘 나오게 함으로써 자녀가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뭐 화려하거나 유명하지 않으셨지만 그 평범한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깊은 그런 모습에 젖이 만들어지듯 와인 또한 그 만드는 사람의 정성에 의해서 더 좋은 와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모유와 그 와인의 공통점과 그 모유를 만드는 어머니에 대한 건강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와인 꽁트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중학 스케치 강좌와 와인 꽁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